네, 이번에는 농정원 자기소개서 1번과 2번 어떻게 쓰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본인의 아이디어나 개선 제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거나 개선 조치가 되었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나의 아이디어나 어떤 나의 개선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만 여러분들이 전혀 새로운 걸 하시면서 갑작스럽게 어떠한 조사나 어떤 누구한테 뭘 들었거나 해서 뭘 알게 돼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비슷한 경험이나 아니면 연관된 지식을 갖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좀 적용, 그래서 처음엔 실패하다가 그 다음에 성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도 좋습니다. 아무튼 좀 그냥 단순한 경험을 묻는 게 아니라 요즘엔 이렇게 너의 아이디어나 개선 제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 여러분들이 제일 쓰기 어려워하는 SK그룹의 2번 항목이죠. 창의적 경험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자, 어떻게 쓰면 좋을지 700자니까 딱 스타 방식으로서 쓰기에 가장 적당한 구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아이디어나 개선 제안이 무엇인지를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두 가지식으로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 방식으로서 써 내려가시는 것, 요거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또 하나의 예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쓰면 좋을지 좀 볼게요. 자, 이분입니다. 땡땡의 인턴으로 근무할 때 좋은 거는 이제 소재가 인턴 소재라고 하는 게 좋네요. 문서 자료 분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문제죠. 세부 방안을 계획했다. 무엇을 세부 방안을. 그 다음에 계획하고 실천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인 경험이 있다.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문서 자료 분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요거까지는 안 써주셔도 되고, 중요한 건 너의 솔루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두 갈식으로 써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의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생각해. 근데 이거를 계획하고 실천한다. 그렇다면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출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방안을 내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출 수 있죠. 둘 중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추고자 하는 쪽을 집중해서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 초반에는 이렇게 나는 무엇을 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 라고 두 가지식으로 얘기해주는,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가 나오네요. 촉박한 시간 1만 5천여 개의 문서. 시간은 없다. 근데 1만 5천여 개의 문서는 많다. 자,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해당 프로젝트에선 클라이언트 회사의 부동산 매각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4명의 인원은 일주일 내로 1만 5천여 건의 전자문서를 검토해야 됐다. 인원도 적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짧고요. 그런데 우리가 볼 서류는 말이 15,000개죠. 이건 언제 봅니까? 그러나 하루에 인당 500여 문서밖에 검토할 수 없었다. 그러면 2,000개네요. 그죠? 4명이니까. 이게 일주일이니까 27에 14. 14,000개. 거의 비슷한데요. 1,000개 정도 못하는 거네요. 그럼 요건 숫자를 조금 더 줄여야 되겠다. 그죠? 자, 시간이 지나도 처리량은 늘지 않았습니다. 문제 제기 좋습니다. 스타 방식에서. 이에 이제 본인의 솔루션이 나오겠죠. 저는 작업을 제 시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개선점을 찾아 제안하고 싶었다. 뭔데? 일단 원인을 분석한다. 좋네요. 작업을 저해하는 원인은 비슷한 문서를 각자 분석해 발생한 비효율. 비슷한 문서를 분석하니까 느린 건당 검토 속도였다. 좋아요. 각자에게 전체 문서들을 임의로 배정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주제의 문건들은 흐름도 없었어. 즉 별다른 기준 없이 무작위로 배분됐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이 나온 것이다 라고 본인이 무엇을 했다?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을 했다. 좋네요. 어떤 현상이 생겼잖아요. 문제에 대한 현상이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다 라고 분석을 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내가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 새로운 방식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처음 해봐라도, 처음 해보는데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분석해보니까 이렇게 대입하면 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이미 이런 걸 해봤어요. 야, 이런 거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기준을 잡고 일을 배분을 해야 돼. 그래야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 이건 이전에 해봤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전에 해보지 않고 이분도 새롭게 하는 건데 하면서 무엇이 필요하다? 원인 분석을 하는 내용이 들어와주면 좋다는 거. 요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산업 특성에 맞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 카테고리화를 했다. 이에 이제 본인의 액션이 나오겠네요. 저는 특정 키워드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각자가 맞는 영역을 설정하자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잘 쓰는 분들이 이렇게 쓰죠. 바로 해피하게 안 가요. 다른 팀원들은 카테고리를 설정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 야, 우리 지금 가뜩이나 시간 없는데. 그래서 임의로 지정된 문서를 검토하는 기존 방식을 고집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제가 여태 작업한 내용을 정리해 카테고리를 또 정리했어요. 진짜 이랬을까? 아무튼 잘 썼어요. 나도 처음 해보는 일에 대한 문제, 원인을 분석했고, 그래서 솔루션을 찾았는데 사람들이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솔루션도 찾았고 설득도 하는 그런 모습 제시한 거 아주 좋습니다. 그 결과 내가 이제 조사한 거예요. 매각건은 특정 부서 구매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야, 부서 이름, 담당자, 구매자 소송을 카테고리로 제안하자. 그랬더니 카테고리가 실제로 연관성이 있었고 저와 팀원들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익숙한 주제에 투입돼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즉 약간 여기까지만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뚜렷한 기준 하에 나뉜 영역을 맡아 검토에 가속이 붙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분별하게 하다가 기준을 잡고 하게 되었다. 추후 카테고리 외 잔여 문서들에서도 반복된 키워드를 또 새로운 카테고리가 나왔겠죠. 그래서 검토팀은 남은 문서를 빠르게 분석했고 보고서를 맡은 상사분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 인턴상을 받았다. 자, 많은 데이터에도 압도되지 않고 표본을 모아 계율을 파악한 뒤 정리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건 뭐 이제 성급히 내가 하게 되는 업무, 이게 끝이죠. 그죠, 이게 끝이죠. 잘 쓰셨네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본인의 아이디어나 개선 제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거나 개선 조치가 됐던 경우, 그러면은 다시 첫 번째 두 갈식으로 여러분들의 솔루션. 이분은 뭐였어요? 세부네요. 그죠? 세부 기준을 잡아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솔루션.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인턴에서 어떤 문서를 검토해야 됐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없어. 할 거는 많아.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가만히 이걸 해결하려고 내가 보니까 이 A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요게 좋게 서술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인 분석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내놨고요.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따르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새로운 기준도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잘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잘 썼습니다. 이해되셨죠? 쓰는 구조는 두 가지식으로 여러분들만의 방식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 방식이 나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나 개선 제안이 어떻게 나왔다? 원인을 내가 분석해봤다. 전 이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 분석 말고 또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는 보통 내가 예전에 했던 어떤 경험이라든지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 대입했다. 이런 방식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좋습니다.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도 꼭 물어보는 거죠. 달성하기 힘들었던 목표. 그러니까 달성하기 힘들었던 목표인데 이게 나 혼자 하기 힘들었던 목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료나 팀과 함께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나 혼자 하기엔 좀 버거운 거나 아니면 요거 자체를 그냥 팀 프로젝트에서 갖고 오셔서 이거를 우리가 좀 어떤 팀워크를 잘 발휘해야 되겠다. 앞서 1번과 마찬가지로 한다면 팀워크를 발휘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일의 배분인 것 같아. 그럼 일을 어떻게 배분 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이렇게 했다. 나의 역할은 팀장으로서 기준을 잘 설정했다. 그래서 팀원들이 각자 본인이 가장 잘하는 부분으로서 일을 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사실 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도 2번은 또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사실 경험은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아무튼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혼자 하셨던 일인데 안 돼서 야, 요건 같이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일의 소지를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내에서 아니면 학교 외에서 하셨던 팀 프로젝트 있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주시되 좀 밋밋하다 하다면 역시 문제가 무엇이었고 내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했거나 주도적으로 끌고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만약 정 없다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했던 거 있죠. 혼자 했던 거. 뭐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닌데 근데 이거를 뭐 같이 한 팀 프로젝트로 한 거로 뭐 꾸며내야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기 나름이니까 또 하나 예를 보면서 한번 해보시죠. 평상시에 다른 사람과 소통한 점을 잘 기억해 각자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는 요소로 자주 활용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건 우리가 또 요즘 공기업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죠. 너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 해결한 경험. 그렇게 써도 되겠네. 참. 경험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자, 역시 좋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나라는 사람은 소통한 점을 잘 기억해. 기억이 여기서는 약간 좀 포인트겠네요. 소통, 기억. 기억해서 문제 잘 해결하거든. 그래서 학회 프로젝트 중에 발생한 문제를 개인차를 고려해서 역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라니까요. 어떻게 역할을 배치했는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역할 배치를 바꿨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소통한 점을 잘 기억해서. 그래서 시너지를 내서 우수한 결과를 냈습니다. 두 가지씩 구성. 두 가지 구성만 해도 이분이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잖아요. 개인차를 잘 파악한다. 요걸 잘 기억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 쓸 거니까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내용을 처음에 쓰기 힘들면 쓰지 말고 바로 이런 뭐 스타 방식으로 가셨다가 결론이 꼭 여러분들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그냥 앞에다 붙여주셔도 되니까 제가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때는 이렇게 항상 두 가지식으로 좀 작성을 해라, 배치를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떤 예입니까? 프로젝트 무산이기. 왜? 의사소통이 부족했다. 팀장으로 활동한 교내 금융공학학회에선 학기마다 뭐 이론 상품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세미나를 진행한다. 해당 프로젝트에선 9명 학회원이 실제 주가를 산출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동기인 회장단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코딩을 활용한 평가 모형을 처음으로 도입했고 모두 코딩이 어려우니까 4명씩 임의로 이렇게 항상 이런 단어를 일부러 넣어주는 거죠. 나는 임의로 하지 않았다 얘기해 주려고. 임의로 팀을 나눴습니다. 임의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사전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회장이 왜 지 맘대로 나눠? 또 프로젝트도 어렵잖아. 그래서 이제 하기가 싫은 거죠. 회의를 느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했네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 강점을 고려한 역할 부여.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아니죠. 네, 여러분 다 이렇게 쓰신다고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다만 이분이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강점은 무엇이냐? 요게 포인트겠죠. 어떤 기준으로 강점을 인지했냐? 나는 그래서 팀장으로서 갈등도 해결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게 뭐야? 야, 프로젝트도 끝내야 되잖아. 그래서 요 해결책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역시 이분이 잘 쓰시는 게 뭐예요? 원인 분석인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부적절한 역할 분담이다. 그러니까 내가 해서 뭐해? 의욕을 잃은 학회원들이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의욕을 다시 불러일으켜줘야 돼. 역할 재배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아까 우리가 두 가지 문장으로 봤던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참 잘 쓰네요, 이분. 자, 적합한 역할은 만족도를 높이고 각자의 강점을 발휘해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서술 방식. 그럼 왜? 역할을 재분배해야 돼. 그거에 대한 이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솔루션은 뭐냐면 역할 재배치야. 왜 그러냐?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아주 좋아요. 우선 전에 나눴던 대화를 바탕으로 각자 공부한 자격증 수업을 정리했고 이 점을 각 학회원에게 제시하면서 야 역할 배치 너 이거 있잖아. 너 이거 잘했잖아. 이후에 회장단한텐 어려움을 설명하며 역할에 재설정하자고 또 설득. 디테일하네요. 양측의 동의를 얻었고 각자의 강점이 반영된 역할로 재배치시켰다. 그랬더니 잘 됐겠지. 한 번 정도는 꼬아주는 것도 괜찮은데 그 결과 이론팀은 개발의 근거를 제시했고 코딩팀은 실시간으로 개발해서 활발히 소통했다. 만족하는 역할에서 학회원들은 책임 느꼈고 협업했고 시너지 발휘했고 그래서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글자 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론 팀과 또 코딩 팀은 요걸로 될까요? 요걸로 자격증이나 수업 정리. 오케이. 뭐 글자 수가 더 있다면 저는 요걸 요렇게 좀 나눈 부분도 조금 더 제시해 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잘 발의를 해서 잘 마무리했다. 협업의 본질은 상호 신뢰. 그래서 상호 신뢰 받으려면 뭐야?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행동으로 도와야 돼. 나는 중간자 입장에서 이렇게 내 역할인 거죠, 이게. 나는 어떻게 했냐?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양측 입장 조율했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아주 잘 썼네. 이번 되게 잘 쓰네. 제가 좀 찾아봤는데 괜찮아서 갖고 왔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야, 굉장히 잘 썼네요. 좋습니다. 자, 2번 어떻게 썼죠? 역시 달성하기 힘들었던 목표, 그거에 대해서 그냥 힘들었던 목표가 무엇입니다가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한 솔루션을 역시 두 갈식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에다 쓸게요. 자, 첫 번째 두 갈식으로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스타예요. 스타 방식. 스타 방식 써주셨는데 상황, 어떠한 뭐 프로젝트 하는 거였는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항상 발생해야죠.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역할이 안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독단적인 너의 결정.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역시 또 이분은 원인을 분석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사람들 모자라는지 기억잘해서 재배치했고 그걸 바탕으로 뭐 회장단도 설득했다. 야, 그래서 뭐 프로젝트 잘 됐다. 그리고 요거 통해서 뭐 배웠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는 구조를 좀 보시면 되고, 구조 너무 좋다. 요 구조로 좀 써주시면 되겠네요. 700자니까 아마 요 부분이,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좀 집중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그랬는지, 어떤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문제를 두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셔도 되고, 원인 분석하는 것도 여러분들 액션이니까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솔루션 제시, 조금 더 디테일한 스타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래서 1번과 2번 잘 작성해 보시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 그 다음에 농정원 컨설팅은 아니겠죠.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다가 컨설팅, 그 다음에 첨삭 이런 부분들 필요하시면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 주시고,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 작성 좀 잘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번 나머지 두 항목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